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개념의 정석, 문법. 자, 6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6강 같은 경우는 자, 품사 중에서 자, 용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용언 중에서도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보조 용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용언 파트 같은 경우는 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여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즉 7강까지 연결해서 용언을 전체를 정리할 거니까 이 용언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일단 용언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건 활용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활용. 이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다, 먹고, 먹어 이런 식으로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형태를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이라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럼 철수를 설명하는 게 먹었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용언이라고 하는 거 문장의 주어를 뭐 하냐면 서술, 즉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바로 용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특징에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에선 주로 뭘로 사용되냐면 이게 서술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유는 서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어로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양한 전성어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성어미와 결합이 되면 성격이 전환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형어 또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성어미가 결합이 되면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용언인데 이 예쁘다가 꽃이 예쁘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예쁘다가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예쁘다를 조금 변형해서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예쁜 꽃이 피었다가 되게 되면 이때 예쁜이라고 하는 말이 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예쁜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렇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꽃이 이번에는 예쁘게 피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때 예쁘게라고 하는 게 피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쁘게는 바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쁘게가 예쁘다가 결국에 예쁜 예쁘게로 바꿀 수 있는데 바뀔 때는 뭐 때문에 바뀌냐면 예쁜 할 땐 니은이라고 하는 전성어미, 예쁘게 할 때는 개라고 하는 전성어미 때문에 부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성어미가 결합이 되면 관형어나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전성어미 파트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지금은 이 용언이라고 하는 게 관형어나 부사어도 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참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활용을 하게 되면 용어는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간할 때 이 간자가 뭐냐면 줄기 간자여서 이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미할 때 미자는 꼬리 미자에서 꼬리는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기억에 잘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용언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 자, 어간이랑 어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어간할 때 간자가 무슨 간자? 그렇죠. 줄기. 어미할 때 미자가 무슨 미자? 꼬리. 기억나시죠? 그렇죠? 따라서 어간할 때 간자가 줄기 간자니까 어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이제 뜻을 가진 부분을 바로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미 같은 경우 용언이 활용할 때 뭐 하는 부분? 그렇죠. 변하는 부분입니다. 변하는. 그래서 변하는
부분으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보다 같은 경우는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보다, 보고, 보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보라고 하는 글자는 변화가 없는데 뒤에 붙어 있는 다나, 고나, 니라고 하는 건 형태가 뒤에 있는 말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앞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 그렇죠. 간이라 부르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은 줄기가 되는 부분이어서 굳건히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앞쪽에 있는 거고요. 어미는 꼬리이기 때문에 잘 변하는 거고 뒤쪽에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형태를 바꾼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를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즉 한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용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용언은 항상 어간과 어미 파트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어미라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 어자가 말씀어자, 즉 단어란 뜻이고요. 이 말자가 끝말자입니다. 그러면 단어 끝에 오는 어미를 바로 어말어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선어말어미는 이 어말어미보다 먼저 앞에 와 있는 게 바로 선어말어미입니다. 따라서 이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보다 앞에 오는 어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자, 어말어미는 잘 보시면 단어 끝에 위치하는 거죠. 단어 끝. 그런데 단어 끝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이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어말어미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어말어미 뒤에는 반드시 어말어미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밑에 예문 잠깐 볼게요. 자,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해서, 자, 보았다 같은 경우 좀 전에 봤지만 보다, 보고, 보니, 보았다가 되니까 보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뒤쪽에 꼬리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때 맨 뒤에 있는 꼬리는 단어 끝에 있다라고 해서 바로 어말어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다 앞에 있는 녀석은 어말어미보다 앞쪽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과거시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용어의 이제 종류를 나누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동사라고 하는 품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동사는 움직임이 있다, 형용사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의 어떤 동작이나 아니면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즉 움직임이 있는 말을 바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동사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 아니니까 일단은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는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그럼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남타자입니다. 그럼 동사가 혼자서, 즉 스스로 주어와 관련이 되면 자동사가 되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남이 필요한 동사인 거죠. 남이, 즉 다른 성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성분이 바로 뭐냐?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바로 타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뛰다 같은 경우는 철수가 뛰었다, 목적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다, 철수가 집에 간다, 목적어는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자동사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잡다 같은 경우는 철수가 공을 잡다, 그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철수가 공을 누르다, 그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런 잡다나 누르다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은 이따가 나중에 이거 피동사동 구분할 때 이 타동사 개념을 활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동 표현은 타동사고요. 그리고 피동사는 자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우선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체크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움직임이 없는 단어가 형용사고요. 따라서 주어에 성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바로 형용사라고 하고요. 이 형용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누어집니다. 성상은 성질과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예쁘다, 고요하다. 아, 성질이나 상태구나. 성상 형용사가 되고요. 지시 형용사는 지시성, 즉 가리키는 형용사를 바로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다 또는 그러하다 이런 걸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용어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개념이고요. 자, 중요한 내용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전에 봤지만 우리가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건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활용하게 될 때 뭘로 쪼갤 수 있다? 그렇죠. 어간, 어미로 쪼갤 수 있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어간이라고 하는 건 줄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미는 꼬리이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시 엇겠고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치면 조금 긴 말이죠. 가시였겠고 이게 가다라고 하는 기변형에서 지금 활용한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시였겠고 가다 가고 가니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라고 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문제가 지금 뒤쪽에 꼬리가 총 몇 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꼬리가. 그럼 이 4개 꼬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때 꼬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뒤에 오는 꼬리를 바로 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말, 어미 앞쪽에 오는 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어말이라고 하는 건 단어 끝이란 뜻이고 선어말, 어미일 때 선자가 먼저 선이어서 어말, 어미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어말, 어미는 단어 끝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 개여도 가능하고요. 2개여도 가능하고요. 즉 개수가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가시였겠고에서 이 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어 끝부분에 온 거죠. 따라서 어말, 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시, 겟 같은 경우는 어말, 어미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셋 다 선어말, 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말, 어미는 반드시 하나가 존재한다.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용어를 다시 동사랑 형용사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자, 좀 전에 배우지 않은 거 한번 추가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때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측면에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동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형용사 같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 움직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여야지 동사의 움직임이냐, 어느 정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냐,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을 적용해보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밑에 예문 있죠. 먹다, 가다, 아름답다, 예쁘다, 젊다, 늙다, 모르다, 얼다, 얼음이 얼답니다. 그리고 믿다까지, 어떤 사람을 믿다. 자, 밑에까지 해서 동사 형용사 한번 잠깐 멈추고 한번 판단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 멈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기준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기준.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현재 시제로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 즉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 먹다를 기준으로 볼게요. 먹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시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다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는다 또는 니은다를 결합해서 현재 시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당연한 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아름답다랑 예쁘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용사인데, 왜냐 아름답고 예쁜 상태니까 형용사인데, 얘네들 사이 예를 들어서 아름답는다 또는 예쁜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비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색하죠. 그렇죠? 이유는 아름답다랑 예쁘다 자체가 바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랑 예쁘다는 현재 시제를 만들 때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가 되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를 만들 때 는다 또는 니은다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으면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는다 니은다 결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본형 그 자체가 바로 현재 시제면은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분류 기준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게 나름 법칙인데 의미적으로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달라집니다.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문법적인 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의미보다는 현재 시제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젊다랑 늙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다, 늙다 이걸 의미로 보게 되면 젊다와 늙다는 젊은 상태, 늙은 상태 형용사 느낌이 나는데 이때 젊는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늙는다 얘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젊다는 바로 형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늙다는 바로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모르다. 자, 모르다도 얼핏 생각하면 나는 그녀를 잘 몰라.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움직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데 자, 현재 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른다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다 결합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동사로 보는 겁니다. 이 모르다라고 하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얼다도 잠깐 볼게요. 자, 얼음이 얼다. 그럼 얼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얼어져 있는 느낌. 그런데 아니면 또는 얼어가는 과정이 큰 움직임이보다는 서서히 얼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약간 움직임이 적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걸 현재 시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얼다를. 그렇죠? 얼음이 언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언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기본형 얼다 사이에 현재 시제 니은이 들어가서 즉 니은다가 결합이 돼서 바로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죠. 그럼 니은다를 통해서 현재 시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얼다는 당연히 동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믿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라고 표현했을 때 믿다도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믿음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형용사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현재 시제 만들 때 믿는다라고 만들겠죠. 좀 믿는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는다 결합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동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동사 형사 구분한 기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뭘로 구분한다? 가급적 움직임보다는 현재 시제로 구분하는 게 더 좋다. 이유는 현재 시제로 구분해야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로 구분하면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자, 개념 플러스에서 자, 동사와 형사 구분하는 기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당연하고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중요하고요.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다, 니은다가 결합될 수 있으면 동사로 보는 거고요. 결합할 수 없고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면은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거 두 번째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세 번째는 일단 한번 보시고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잠깐 볼게요. 기본형의 현재를 나타내는 이번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있는데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로 보는 거고요.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일단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위에 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고 밑에 있는 건 관형사형 전성어미여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번을 기억할 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는다, 니은다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뒤쪽에 어말어미를 붙여서. 자, 그러면 예를 잠깐 볼게요. 자, 산을 보는 나. 그러면 보는 나. 는이 들어가서 현재 시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아름답는 꽃. 는 결합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런데 네 번째는 개념은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쓰기는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 또는 청류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수야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다는 동사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영희야, 오늘부터 착해라. 불가능하죠. 착해져라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착해져라는 동사니까. 착해지다가 동사예요. 근데 착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착해라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틀리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행복하다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뭐 하세요라고 하면은 뒤쪽에 붙은 게 바로 명령형이거든요. 따라 형용사 대 명령형 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복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의도를 나타내는 려나 목적을 나타내는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고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입니다. 이유는 의도나 목적은 동사와만 관련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수는 영희를 때리려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암튼 때리다가 동사니까 가능하고요. 김씨는 공책을 사러 나갔다. 사다가 동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영자는 아름다우려 화장을 한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자는 예쁘러 화장을 한다. 불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동사는 감탄형 어미를 나타낼 때 는구나를 사용하고요. 형용사는 구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는구나, 는구나가 결합됐죠. 따라서 가다는 동사. 근데 예쁘구나, 구나만 결합됐죠. 따라서 예쁘다는 형용사.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동사형사 기본적인 개념 알아봤고요. 자,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87%. 어렵진 않은 문제였었네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A 쪽을 보시면은 자, 영희가 밥을 먹었다. 꽃이 예뻤다. 그러면 동사랑 형용사는 둘 다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영희가 밥을 먹는다는 가능한데 예쁜다는 불가능하죠. 현재 시제 나타낼 때 는다 결합이 가능한 게 동사, 니은다 결합 불가능한 게 형용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선지 볼게요.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낸 선어 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자, 영희야 밥 먹어라. 명령 가능하네요. 밥 먹자 청류 가능하죠. 그런데 예뻐라 불가능하죠. 예쁘자 불가능하죠. 따라서 동사는 명령과 청류 가능, 형용사는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 선지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를 보시면은 자, 나무가 크다랑 머리카락이 길다가 있는데 잘 보시면 나무가 크다 그럼 비익하다는 뜻이고 머리카락이 길다 롱하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둘 다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나무가 쑥쑥 큰다가 있죠. 밑에 크다는 자라다라고 하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니은다 결합이 된 겁니다. 따라서 동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머리카락이 잘 긴다
그럼 길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역시나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니은다 결합이 된 거죠. 따라서 동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로 쓰이고 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보조용언 보겠습니다. 자, 보조용언은 용언 중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개념 먼저 볼게요. 자, 용언 중에서 혼자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보조해주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조용언이 뜻을 더하여 주는 뜻을 더하여 주는 앞에 있는 용언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용언은 주되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조용언은 도와주는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술어가 한 개 있을 땐 당연히 본용언만 있는 겁니다. 자, 보조용언이 크게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로 나누어지긴 하는데 이 개념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자, 두 개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용언이 두 개가 있을 때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고요. 이때 앞쪽에 있는 건 무조건 본용언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 뒤쪽에 있는 게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무조건 본, 뒤쪽에 있는 것만 본, 보조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본용언이라고 하는 건 일단 동사로 한정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동작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동사로 한정하면. 그래서 두 동작을 다 실제로 하게 되면 본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보조용언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동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동작은 하지만 뒤쪽에 건 동작을 안 하게 되면 보조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는 이 본용언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보조용언은 실질적인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본본 같은 경우는 둘 다 실질적이니까 분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서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분리가 가능하면 본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 서를 넣어서 분리가 불가능하면 본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알아두시게 본용언과 본용언은 띄어쓰기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어쓰기 가능하고 붙여쓰기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개념 같은 경우 나중에 한글 맞춤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예문 잠깐 볼게요. 자, 사과를 깎았다. 그럼 이렇게 용언이 하나가 있을 때는 그렇죠, 무조건 본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과를 깎아 먹었다. 그러면 사과를 깎고 난 뒤에 먹는 거겠죠. 따라서 본용언으로 보시면 돼요. 또는 사과를 깎아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서 결합이 가능하니까 본용언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사과를 깎아 버렸다가 되면 이때 깎기는 하지만 사과를 깎아 버리는 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실제 버리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깎아서 버렸다. 서 결합이 불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사과를 먹어보았다. 먹고 난 뒤에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봤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먹었고 보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보았다는 보조용언이 될 테고 가운데 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를 서 보았다. 의미가 이상하죠. 그렇죠? 서 결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뒤쪽에 있는 게 실질적인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본이고 서가 들어가면 본본, 서가 안 들어가면 본보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먼저 볼게요. 자, 날씨가 더워 온다. 일단은 덥고 날씨가 오는 건 아니겠죠. 보조용언. 따라서 붙여쓰기 가능하네요. 자, 1번 기억의 경우 뒤에 용언이 앞에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에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 그럼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가야죠.
그리고 밥을 먹고서 갔다 가능하네요. 본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붙여쓰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니은으로 볼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었어야 하는군. 정답은 O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그러면 종이배를 일단 접어야겠죠? 그리고 띄워야겠죠. 그래서 접었다랑 띄었다로 분리가 가능해지네요. 그러면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디귿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을 나눌 수 있겠군.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게요. 날씨가 덥다 가능하죠. 날씨가 온다 불가능하죠. 기억은 안 되겠네요. 자, 니은 볼게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갔다 가능해지죠. 니은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용언에 대해서 자 동사용사 구분 그리고 보조용까지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